안녕하세요. 이서입니다. 오늘은, 여기 미국 시간으로 토요일이고요. 이게 방학이라 보니까 주말이 뭐 일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하여튼간 토요일이고, 어,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의, 토픽은 모로 플래닝인데, 미국말로, 어,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 20대 때 가르치는 거랑 지금이랑 많이 다르는데 제가 이거를 많이 지금 유심히 많이 보고 저도 공부를 좀 더 많이 할 생각으로 많이 애들을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모로 플래닝인데 한마디로 어, 운동을 할 때 눈치가 있나 없나를 얘기하는 영역인데 제가 설명을 좀 되게 쉽게 저도 모로 플래닝 마스터하고 박사하면서도 뭐 수업을 들어봤지만 뭐 이렇게 어려운 거를 컨셉을 배우는데 이걸 어떻게 조금 쉽게 적용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할까를 많이 생각을 하고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쉽게. 그러니까 모로 플래닝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once again 제가 인포메이션을 다 드린다고 난 뭐 다 해야겠지. 뭐 그런 부모님들 있어요. 열정이 넘쳐서. 근데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인포메이션을 드리는 목적은 자기 아이한테 맞는 또 내가 가르치는 학생한테 맞는 것을 최대한으로 찾아서 그것에 맞는 플랜을 짜는 게 저희 목적인데 그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가장 쉽게 좀 동영상을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좀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아직까지 뭐 댓글이나 뭐 이런 거를 제가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조금 보시고, 댓글 좀 남겨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뭐 누가 보는지 한국에서 보는 부모님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나라, 제가 영어 서브타이틀을 넣어서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비전은 운동이 그래도 좋다. 그러고 부모님들이 더 이걸 인커러지 하는 거니까 좀 다른 사람한테도 좀 레코멘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동 계획, 모로 플래닝인데, 지도자나 부모가 무엇을 볼까, 관찰 영역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동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운동 계획이란 아이가 움직이기 전에 무엇을 할지 생각하고 몸을 어떻게 쓸지 정하고 다시 고치는 과정이에요. 되게 쉽게 하려고 제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운동 프로그램이나 할 때 아이들이 뭐를 하고 뭐를 할지를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방법을 몸으로 찾아가는 과정인데 제가 얘를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마셜아트를 했거든요. 유도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하면은 도복을 잡고 언제 발 운동이 들어가고 언제 그러니까 민첩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눈치도 있어야 되고 그렇고 그런 걸 예를 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두 가지 세 가지 동작을 가르치면은 나는 스탑하고 아이한테 해보라 그러면 아이가 그걸 따라할 수 있는지 스스로 그 다음에 공이 뭐 이렇게 던져서 오면은 그걸 자기가 스스로 피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공의 거리를 보고 쉽게 공을 컨트롤해서 자기 그 던질 수 있는지 쉽게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 뭐 앞에 줄넘기 같은 거 있으면은 줄넘기를 어떻게 내가 데몬스트레이션 해서 줄을 어떻게 돌리는지 하여튼 요런 게 뭐 운동 계획이에요. 그래서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걸 뭐 다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거 이그젬플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뭐뭐가 있나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아이들을 볼 때 대체적으로 이렇게 모로 플래닝을 하기 전에 대체적으로 우리 장애인 아이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나 부모님들은 미리 뭐 가서 도움을 준다거나 미리 가서 뭐
설정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저도 성격이 급한데 저도 많이 프랙티스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뭐를 하기 전에 약간 리스폰스 반응을 보고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를 조금 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이런 거를 좀 하면서 아이들이 그 모로 플레이닝이 얼마나 발전이 됐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에서 보면은 우리 비장애 아이들이 우리 장애에 있는 아이들이 비장애 아이들보다 이런 면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맞죠? 티칭을 할 때도, 많이 나타나요. 그 점이. 그래서 내가 예를 들자면은, 일반 아이들과 같이 운동을 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일반 비장애 아이들은 하는데, 그 디렉션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게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 스텝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또 투 스텝, 쓰리 스텝 디렉션을 따라가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모가 보기 쉬운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것도 애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보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작 순서 기억하기, 몸과 공간 준비하기, 그 다음에 실패 후 방법 바꾸기, 새로운 동작 배우기. 이게 part of the moral planning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을 빠르나요? 그래서 동작 순서 기억하기. 아이가 여러 동작을 올바른 순서로 기억하는지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어, 저 같은 경우는 어, 에어로빅은 아니고 댄스 스텝을 가르치거든요. 1, 2, 3, 4, 5. 5 무브먼을 가르치는데, 내가 가르치고 나서 애한테, 이거 해봐. 넘버 원 스텝이 뭐지? 넘버 3 스텝이 뭐지? 대체적으로 못해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아이가 제가 펑션이 좀 높은 아이들도 이거를 하면은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세 번째 스텝, 네 번째 스텝, 다섯 번째를 헷갈려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이거를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1, 2, 3, 4, 5 스텝을 해서 가르치는데도 아이들이 그걸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동작 순서 기억하면 부모님들이 어, 그걸 아이들이 수행을 하는지, 그래서 원 스텝, 투 스텝, 쓰리 스텝, 포 스텝을 해서 그 다음에 스트레칭 같은 경우도 저도 스트레칭 같은 경우를 조금 고정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만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을 해서 정말 아이한테 스트레칭을 계속 반복을 해서 스트레칭을 따라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은 3 레벨을 해서 지금 드리블을 해서 공을 누구한테 던져 이게 투 스텝 디렉션이잖아요. 그걸 주고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달린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은 점핑을 5번을 해 디렉션을 해서 아이가 할 수 있는지. 요런 게 동작 순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같은 경우 제 경험상을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 많이 힘들어해요. 동작 순서를 기억하는 거 정말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딱 보기 뵈서 이미 오브젝트 컨트롤 스킬이나 로코모터 피지컬 피트니스 스킬은 되게 하이 펑셔닝 레벨을 갖춰 있어도 이 모로 플래닝이 떨어지면 스스로 운동 프로그램을 참여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운동 프로그램을 하는데 참여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그 공간에 가서는 누군가의 디렉션을 줄 때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원 스테이트 디렉션만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어덜트 프로그램 애들을 가르치는데 어, 엑서사이즈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바꾸지 않고 계속 하거든요. 계속 1, 2, 3, 4, 5 엑서사이즈를 해서 What's next? 그러면 아이들은 첫 번째도 모르는 거예요. 다음 주도 몰라.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아이들이 모럴 플래닝이 늘기 때문에 미리미리 다 리스펙해서 못한다라고 결정을 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가르치고 이벤츄얼리 아이들이 나중에 인디펜던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작 사이마다 멈추고 기다림. 저도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항상 얘기를 하지만 미리 가서 모든 걸 다 해주지 말고 부모님들이 미리 지도자도 하기 때문에 해봐 해서 아이한테 1, 2, 3 리스판스 타임을 기다리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많이 현장에서 연습을 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하려는 것보다도
원 스텝 뭐를 가르치고 투 스텝 뭐를 가르치고 쓰리 스텝 하에서도 아이들이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몸으로 익히고 나중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동작 관찰 포인트 부모님들이 물어봤죠. 가져오기, 서기, 던지기, 3스텝 디렉션이잖아요. 그걸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하나 시키고 나를 쳐다봐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고 What's next? 항상 질문을 하는 거 중요해요. What's next? 그럼 I don't know 뭐 하는 아이들도 있고 뭐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질문을 해서 3스텝을 기억할 수 있는지, 두세 가지 동작을 연결할 수 있는지, 뭐 우리가 댄스를 하면은 팔 동작, 팔 동작, 다리 동작을 같이 가르치면 아이들 정말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르칠 때도 발 동작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팔 동작을 넘어서 컨비네이션으로 가야지 다 한꺼번에 컨비네이션 해서 그걸 가르치면 아이들이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중간 단계를 빠뜨리는지, 그 다음에 동작 사이를 오래 왜냐면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시범이 사라져도 기억하나요? 그 다음에 말로만 했는데도 어려워하나요? 반복 후 도움은 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이들이 딱 못한다, 이렇게 디파인 하는 것보다도 3스텝을 이번 테스팅을 하는 거예요. 1스텝, 2스텝, 3스텝을 한 다음에 집에서도 마찬가지 AB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스텝, 2스텝, 3스텝을 주고 아이들이 얼만큼 하고 모르는 걸 안 되네 이것을 감지하고 부모님들이나 지도자들이 빨리 그거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겐 난 뭐 우리 아이들한테 애한테나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거를 everything 가르치고 많은 거를 경험하게 할 거야.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는 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좀 많은 것을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거는 좋지만 기본적인 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면 이벤츄얼리 나중에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러면은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름 라인에서 마지막에 우리 목표는 아이가 스스로 혼자 그것을 즐기는 건데 그렇게 가운데 이거는 펀더멘털하게 이것에 포커스를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칭 같은 거나 뭐 엑서사이즈 같은 경우나 뭐 3, 4를 한 다음에 저번 시간에 뭐 했지? 계속 질문을 합니다. 아이들 전 대학교 때 애들한테도 대학교 학생들도 이걸 힘들어요. 저번 시간에 뭘 했지?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지? 뭐 그 다음은 뭐지? 뭐 이런 거 질문을 하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똑같이 하거든요. What's next? 저번 시간에 뭐 했지? 뭐 미스 자넷이랑 뭐 했지? 대학교 애들 가르치면 저번 시간에 뭐 했는지 말해봐. 애들 대학생들한테 물어보지. 똑같아요. 비장애나 장애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거를 하고 하지 말고 스텝을 나눠서 가르치는 거. 동작 순서 관찰 포인트 얘기 드렸어요. 그 다음에 쉬운 활동을 한번 제가 딱 꼽아봤는데요. 뭐 박수를 친 다음에 점핑을 그러니까 뭐 하나, 두 개를 해서 엄마 따라 해봐, 선생님 따라 해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걸어가서 아이들이 드리블해서 패스, 그게 투 스텝 디렉션이잖아요. 이걸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뭐 AP 특수체육 받는 아이들 중에 정말 펑션이 있는 아이들고 뭐 피트니스나 일반 지금 인클루시브 해도 통합체육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보니까 투스텝 디렉션이 아주 힘들어요. 근데 투스텝이나 쓰리스텝 디렉션이 어려운 애들을 그냥 인클루전을 해버리잖아요. 걔네들은 자기가 못한다는 걸 인지할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또래 그룹에서 나는 못한다 이거를 경험을 해버리잖아. 그러면 스스로 더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있는 경우는 조금 걷고 공 넣고 뭐를 해 이걸 좀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발자국 따라하기 제가 예전 동영상 언젠지는 기억을 않겠지만 앞에 운동 프로그램을 할 때 달리기 하고 걷기 하고 워킹 백월 하고 점핑 하고 요런 거 그다음에 미스 자네처럼 걸어보라 이렇게 하는 게 아이들이 그 발자국을 무브먼을 따라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색깔을 따라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obstacle 코스도 아이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뭐 콘을 요렇게 세 개 놓고 콘 돌아와 그럼 아이들이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원스 어게인 포기하지 마시고 이것도 계속하면 아이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드 같은 거 그 다음에 노래 같은 거 저 같은 경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유튜브를 틀어주고 저 사람이 하는 걸 똑같이 해. 그러면 하는 애들도 있어요. 하지만 음악을 틀어놓고 내가 스텝을 가르쳐 주는 거야. 스텝 1은 이거고 스텝 2는 뭐고 스텝 3를 가르쳐서 네가
선생님이 말한 내가 안 하고 해. 1, 2, 3, 뭐 3, 2, 1 그러면 아이들이 힘들어 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게. 그러니까 요런 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잘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몸과 공간 준비하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할 때 몸이나 자꾸 공한테 부딪히는 아이들이 있어. 그리고 공을 피하면 자꾸 피하는 아이들이 많고, 그 다음에 공이 던져 오는데 그 거리 컨트롤해서 언제 피하고 언제 캐치하는 게 아이들이 보통 아이들보다 많이 느려요. 보통 아이들하고는 안 되지만 비장의 아이들보다. 그 다음에 공을 레디 포 더 캐치 공 잡기 준비했니?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 잡기 할 때 이 비장의 아이들은 이렇게 손이 스스로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할 때 공을 보고 자꾸 못 찾고 다른 사람이랑 부닥치고 그 다음에 장애물을 보고 비장애 아이들이랑 체육 프로그램을 같이 보면 장애물이 있으면 아이들이 건너가서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말로 설명을 안 해도 어떻게 눈치 싸움으로 해서 아이들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많이 힘들어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 포인트는 공이 오기 전에 손을 준비하는 그 레디 포즈 손이 앞으로 나가는데 그리고 공이 막 누가 던졌는데 그걸 맞는다는 둥 대체적으로 잡거든요. 리스판스 때문에. 잡는데 아이들은 그거 안 된다는지. 그 다음에 공을 차기 전 발 위치를 맞추나요? 대체적으로 타깃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비장의 아이들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공이 있으면 타깃이 있으면 자기가 몸통을 어느 정도 컨트롤해서 공을 타겟을 컨트롤하지 않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게 힘들다. 그 다음에 몸을 목표 방향으로 돌리는지 once again 뭐 베이스볼도 그러고 사커도 그러고 바스켓볼도 그러고 뭐 예를 들자면은 바스켓볼을 하고 있으면 공을 잡고 누군가한테는 패스를 해야 되잖아요. 이어가려면. 그럼 누군가한테 패스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right? 그 다음에 장애물 앞에서 달리고 있다가 장애물을 띄워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아이들. 그러니까 이게 관찰 포인트예요.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몸을 작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장비와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는지. 그러니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도 어려운데요. 저도 아이들 지금 20년 동안 보는데 이런 거를 다 이렇게 계속 관찰하려면 어렵죠. 하지만 저도 계속 1년, 2년 뭐 계속 보고 또 아이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요런 게 모럴 러닝이 다르기 때문에 관찰하고 요거를 어떻게 접목을 시키는지를 많이 배우고 있죠. 정말 펑션이 정말 좋은 아이들은 그 엑서사이즈를 해서 스스로 반복적으로 계속하면 이벤츄얼리 된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들이 혼자 짐에 가서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경험으로 경험을 했어요.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래서 떤 쉬운 활동이 있을까? 뭐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프리스쿨 있는 부모님들은 큰 공 받기 주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작은 공을 어떻게 봐? 작은 공은 손을 이렇게 작게 하고 큰 공을 이렇게 넓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공 받아 이런 것보다 손 그리고 태스크 어날러스를 살아서 좀 천천히 해서 공 주고받기 연습하기, 공 차기, 키킹도 연습을 하고 원석엔 공 치기 받기도 너무 빨리 치는 것보다도 조금 천천히. 그 다음에 장애물 코스 같은 경우는 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진짜 많이. 진짜 많이 하고 아이들이 해요. 그래서 obstacle을 코스 여기서는 어, 뭐 뭐라 그래 콘을 돌아서 공을 여기서 5개를 넣고 와 항상 very specific한 디렉션 5개를 넣고 와 얘기를 5개를 넣고 와 그러면은 좀 기다려서 원, 투 한 다음에 5개를 넣는 거를 반드시 보는 거를 하는 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목표 앞에 서기 이게 뭐냐면은 공차기나 베이스볼이나 바스켓볼 같은 걸 쳤을 때 항상 공을 잡고 목표물을 하고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디렉션도 마찬가지예요. 공이 넓잖아요. 그럼 우리는 힘을 써서 돌리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가르칠 때나 피드백을 좀 이렇게 좀 가르치는 계속 주는 게 중요한 거. 그다음에 후프 안 움직이기 이런 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렇게 썼는데 하여튼 AI 도움을 받아서 써긴 썼지만 설명을 드린다면 좀 많은 동작을 가르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달리다가 저는 지금 웬스데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 클래스룸에서 아이들을 해서 어떻게 모로 러닝 같은 거를 조금 인크리스 할까 진짜 고민을 예를 들자면은 뭐 음악이 나와서 움직이다가 갑자기 음악이 멈추면 훌라후프 안에 들어가는 거. 뭐 그런 거. 못하는 아이들이 많죠. 그 다음에 뭐 음악이 멈추다, 음악이 이렇게 뛰다가 그 다음에 뭐 박수를 2번 치면 뭐 파트너를 찾는다든지 여러 가지 해서 저 같은 경우도 머리를 많이 굴려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건 어쩌면 힘드실 수도 있어요. 프로그램을 직접 돌리지 않으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거를 조금 보고 임플리먼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패 후 방법 바꾸기. 이런 거는 리스판스 반응인데, 예를 들자면 우리 아이들은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넘어지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손이 앞으로 나가야겠다. 뭐, 목표물을 뭐, 너무 멀리 있으면, 몸을 조금 팔을 더 위로 해서 더 빨리 던져야겠다. 그 다음에 균형을 만약에 잃었으면 팔을 해가지고 균형 밸런스를 맞춰야겠다. 뭐, 저는 아까 유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뭐, 많은 부분들이 그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유도 같은 경우는 자꾸 넘어지면은, 이 부분, 이렇게 중심을 잡으면 안 넘어지겠구나. 이런 거를 조금 아이들이 실패한 다음에 빨리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듣고도 몸을 바뀌자. 바뀌어요. 바뀌는데, 피드백을 전달하는 방식이 단순히 요렇게 해, 엄마 던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항상 간주는 좀 스페시픽하게. 그 다음에 거리나 장비가 바꾸면 수행이 어려워지는지. 아이들이 다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는데 거기에 포커스를 두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장비 같은 거, 베이스볼 가르친다 아이들이 장비 같은 거 잡는 게 힘들어요. 테니스를 가르친다 장비 같은 걸 가르치는 게 힘들어. 그러면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실패해도 어떻게 바로 일어서서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 포인트 부모님들이 많아요. 어떻게 우리 아이는 그러면은 공이 짧으면 다음에 어떻게 더 세게 공의 거리에 맞춰. 오케이? 그 다음에 공이 멀리 가면 힘을 줄이나. 그러니까 타겟이 멀리 던질 수 있나. 그 다음에 뭐 부딪힘도 뭐 만약에 누군가 부딪히면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한대. 그 다음에 뭐 쉽게 그 다음에 설명 후 스윙이 나아지나요? 그 다음에 장비 크기에 따라도 몸을 조절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실패 후 다시 시도할 수 있나요? 뭐 이런 게 실패 후 방법이 다 아는 거예요. 실패 후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자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공을 패스를 하는데 게임 시츄에이션에 공을 갖고 있어서 제가 자꾸 침대가 뒤에 나오는 게 싫어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침대가 계속 나오네. 하여튼가. anyway. 해서 이 공을 누구한테 던져. 뭐 예를 들면 수잔한테 던져. 근데 수잔이 안 보여.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데 우리 아이는 수잔만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너무 멀어, 수단이. 그러면 어떻게 던질지도 모르고. 요런 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웃기는 장면이 지금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아이들 요런 걸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재밌어요. 네, 실패 후 시연 활동. 거리별 공 굴리기. 그러니까 멀리 있을 때 아이들이 공을 굴리는 거예요. 그 중간 있을 때 굴리고 짧 있을 때. 아이들한테 좀 물어보세요. 야, 공이 타겟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맞추지? 그럼 아이들이 모르는 애들은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는 애들도 있고 좀 똑똑한 애들은 팔을 이렇게 멀리 한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에 따라서 틀린 거죠. 그 다음에 크기, 다른 공. 목표 위치 바꾸기 이거 제가 얘기를 했는데 타겟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계속 타겟을 해요. 그 다음에 하면은 좀 멀리 타겟을 하고 아이들이 그게 된다? 그럼 무빙 타겟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공을 던지는 걸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받기. 받았다 했다. 받았다 패스. 그 다음에 속도 바꾸기, 힘 조절 이런 거를 조금 잘 머리를 써야 돼요. 체육 선생님도 머리를 써서 이거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저도 머리를 엄청 굴리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막 어떻게 적용을 할지 막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애들마다 다르고 또 애들의 또 펑션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스태프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런 걸 계속 하는 이유가 아이들한테 이런 성공의 경험을 하고 그게 좋아지는 걸 내가 경험하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건데 부모님들도 이런 걸 가르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동작 배우기. 아이가 처음 보는
놀이와 동작을 보고 어떻게 움직이냐. 이건 간단해요. 아이들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스트레칭 같은 것도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 근데 걔네들이, 어, 배우고 싶지 않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관찰할 결과 진짜 이 작년에 여자 아이인데, 펑션은 좋죠. 근데 아이들 대체로 새로운 동작 배우는 거 힘들어요. 근데 내가 이거, 무브먼을 할 때마다 정말 주의 깊게 보고, 자펜데, 그리고 비헤비어도 정말 주의 깊게 보고, 그거를 어떻게든 따라 하려고, 어, 시도를 하더라고요. 요렇게 보고. 그 무브먼이 진짜 100% 맞다는 아니지만 제가 배웠죠. 그 아이를 통해서. 아, 얘가 내 모습을 보고 어떻게든 그걸 따라 하려고 하는구나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요걸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칭을 하면 따라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동작을 하면 여러 번 따라 할 수 있는지, 조금만 방법이 바뀌면 대체적으로 혼란스러워 해요. 그래서 동작 배우는 거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유튜브 틀어놓고 저거 따라하죠. 그럼 따라하죠. However, 뭐 예를 들어서 스트레칭을 가르치는데 목 스트레칭을 어떻게 했는지 하면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반복적으로 여러 개를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찰 포인트는 새로운 놀이를 쉽게 시작할 수 있는지 스스로, 그 다음에 시범을 했으면 비슷하게 따라 하는지, 그 다음에 방법이 바꾸면 어려워하는지, 그 다음에 익숙한 동작을 반복할 수 있는지, 한두 번이 아니야 반복하는지,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걸 어려워하는구나, 이미 어긋나게 한 다음에 운동 프로그램 한 거예요. 지금 뭐 웨이트리프팅을 하는데 기구를 3개 써도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려워해요. 그러면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안 된다, 못 한다는 것보다 그럼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해야 되지? 아이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질문을 하고 what's next? 이거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 질문을 하면은 아이들이 가끔 그것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관찰 포인트를 보시고 그 다음에 쉬운 활동 간단해요. 동물 움직임 뭐 이거는 부모님들이 힘들겠지만 인스트럭터가 여러 가지 하고 그 다음에 걷기, 바꾸기 이렇게 발을 앞으로 걷고 뒤로 걷고 옆으로 걷고 이런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하면서 목 같은 거, 뭐 팔 같은 거, 몸통 같은 거, 다리 같은 거 계속 바꾸지 말고 똑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에어로빅 같은 거 할 때도 뭐 3스텝, 4스텝 한 다음에 계속 하는 거, 그다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 것 같은데 모로러닝이란 개념이 배운 사람들도 많이 헷갈려 해요. 배운 사람들도 많이 헷갈려 하고 이걸 어떻게 접목하는지도 어려웠고 하지만 아이들이 많이 비장의 아이들은 느리다는 거 인지하셨죠? 인지하고 이것은 계속 가르치면은 학습이 된다고 저는 배웠어요. 저는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가르치냐에 대해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를 가르칠 때 너무 많은 걸 아이들한테 익스플로어 해가지고 다 해서 아이들 컨퓨즈 하지 말고 뭐 3, 4, 5 스텝 한 다음에 그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치면 이벤츄얼리 아이들이 한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려우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할게요. 그리고 내 포커스는 이것을 다 해서 뭐 저는 박사학위가 있는데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 부모님도 이거 다 알라고는 익스펙하지 않겠어. 하지만 내 아이에 맞는 내 학생에 맞는 걸 딱딱딱딱 뽑아서 프로그램을 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간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